감동식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냥 강아지 이야기 아닙니다. 영국의 한 전직 국가 책임자가 진돗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거든요. 그 개 한 마리가 영국 전역을 울렸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영국 국가재난안전청에서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알버트 경이라 불리던 사람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몇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알버트라 불리는 평범한 은퇴자에 불과해요. 제 경력의 끝은 참담했습니다. 런던 외곽의 대형 아파트 화재.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은 건물 절반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상황실에서 지시를 내리던 제가 내린 결정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구조대에게 동쪽 계단을 통해 진입하라 지시했는데 그곳에서 화재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3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언론은 저를 향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알버트 경,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그 헤드라인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해요. 그날 이후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죠. 제 스스로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런던의 화려한 생활을 접고 요크셔의 작은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여기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잘 지내시오라는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죠. 그게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 지난 삶의 영광도 마지막 실패도 마을 외곽에 있는 돌집 한 채가 제 전부입니다. 넓은 정원과 뒤편에 작은 숲이 있어요.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뜨고 밤이면 침묵 속에 잠이 듭니다. 처음엔 괴로웠죠. 고요함이 너무 크게 들려서요. 하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고요함 속에서 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칙을 세웠어요.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지난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화재 현장에서 아이들의 부모가 울부짖는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의 판단착오로 새 생명을 잃었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철저히 이성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비슷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정원 가꾸기, 책 읽기, 가끔 마을로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것,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미소와 필요한 말만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저를 괴짜 은퇴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편했죠. 쓰레기를 버리러 마을 외곽의 쓰레기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비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신문지 뭉치 아래서 나는 소리였죠.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신문지에 덮인 채 버려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신문지를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죠. 눈도 못 뜬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았죠. 순간 머릿속에 화재 현장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구하지 못했던 그 생명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제 철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래서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의 떨림이 제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단지 임시 보호야. 내일 마을 수의사에게 데려다주면 돼.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강아지를 코트 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분명 감정적인 결정이야. 하지만 작은 생명체의 온기가 제 가슴에 닿았을 때 무언가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이 살짝 녹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강아지를 목욕시켰습니다. 작은 수건으로 감싸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려 했죠. 하지만 강아지는 우유를 거부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새끼 강아지에겐 특별한 분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급히 마을 상점으로 달려갔어요. 상점 주인 마르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알버트가 강아지를 데려왔다고요? 세상에. 마르타의 놀란 표정이 왠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강아지에게 분유를 먹였어요. 작은 생명체가 열심히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날 밤 강아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강아지가 조금 더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살짝 뜨려고 시도하더군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작은 고개를 돌려 저를 찾았어요.
마을 수의사에게 데려가겠다는 계획이 점점 미뤄졌습니다. 하루, 이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죠. 강아지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강아지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간 구축한 철벽이 한 마리 강아지의 울음소리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무척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생생한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의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의사인 벤자민을 만나러 가볼까?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좋은 사람이란다. 강아지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 순간 제가 그에게 이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자민은 강아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알버트, 이건 보통의 영국 품종이 아닌데요. 외모도 기질도 상당히 독특해요. 어떤 품종인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죠.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순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능과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것 같아요. 관찰해보니 이미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요. 벤자민의 말에 강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눈을 뜬 그 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물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깊은 이해와 지혜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름은 지었어요? 벤자민이 물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존경했던 소방관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어떤 위험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루크.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루크예요. 그날부터 루크는 공식적으로 제 집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임시보호라는 변명은 필요 없었죠. 루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앉아라고 말하자 첫날부터 바로 이해했죠. 일주일도 안 되어 기다려, 이리 와, 누워 같은 명령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루크의 외모도 점점 독특해졌어요. 귀는 쫑긋 세워지고 꼬리는 곱슬곱슬해졌죠. 갈색과 황금색이 섞인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루크의 눈이었어요. 깊은 고동색 눈동자에는 늘 경계심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죠. 무엇보다 루크는 항상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밤에는 제 침대 옆에서 자고 아침에는 제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죠. 제가 정원에서 일할 때면 곁에 앉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경비병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자리 잡아갔어요. 아침 산책, 함께하는 아침 식사, 정원 가꾸기, 저녁 산책. 이제 제 하루는 혼자가 아닌 루크와 함께였습니다. 루크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제 표정만 봐도 제 기분을 알아차렸죠. 제가 과거를 떠올리며 우울해질 때면 어느새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루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가와 루크의 독특한 외모에 감탄했죠. 벤자민조차도 루크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점점 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강아지예요, 알버트.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궁금하네요. 그 대답은 곧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루크와 함께 마을 외곽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자란 루크는 당당한 모습으로 제 옆을 지켰어요.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 저 멀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크가 멈춰 섰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니, 루크? 제가 물었죠. 루크는 대답 대신 낮은 그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목줄을 놓쳐버렸죠. 놀라서 루크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루크, 돌아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루크가 향한 곳은 아이들이 놀고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보였어요. 숲 쪽에서 들개 3마리가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갑자기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죠. 아이들이 또 다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건가? 그 순간 루크가 들개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와 용맹함으로요. 루크는 들개들 사이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한 마리를 향해 짖다가 다른 쪽으로 튀어가며 3마리 모두의 주의를 끌었죠. 아이들의 부모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마리의 들개와 맞서는 루크.
제 강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루크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큰 들개가 루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들개의 다리를 물어 균형을 무너뜨렸죠. 다른 두 마리도 달려들었지만 루크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그제서야 제 발이 움직였어요. 주변에서 집어든 나뭇가지를 들고 루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하기 전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들개들을 쫓아냈죠. 들개들이 물러간 후 루크는 그 자리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루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동반자였어요. 제 옆에서 함께 생명을 구하는 동반자. 괜찮아, 루크. 넌 정말 대단했어. 루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루크는 제 손길에 기대며 짧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루크를 둘러싸고 찬사를 보냈어요. 이런 강아지는 처음 봤어요. 어린아이를 구했어요. 정말 용감한 강아지네요. 그들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담겼어요. 세 마리의 들개와 맞서는 루크의 모습,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들개들을 유인하는 모습,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 용맹함까지. 영상은 순식간에 현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넘어 주변 도시로 그리고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도 루크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들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간 후에야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그날 이후 루크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죠.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다가와 루크를 쓰다듬고 간식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그런 관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든 상황을 경계하며 제 곁을 지켰죠. 벤자민 수의사가 병원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버트, 루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병원에 들러주시겠어요? 벤자민의 병원에 도착하자 그는 컴퓨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루크가 온 보호소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루크의 영상을 본 다른 도시의 동물보호소 직원이 연락해 왔어요. 벤자민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루크는 한국에서 왔어요. 해외 반려견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보호소에서는 그를 진돗개라고 불렀답니다. 진돗개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네,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품종이에요.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지능으로 유명하죠.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사냥과 가정 보호를 위해 길러졌대요. 벤자민은 루크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쫑긋한 귀, 말린 꼬리, 균형 잡힌 체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충성심과 용기. 모두 진돗개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어요. 이런 개를 버리다니 믿을 수 없네요. 벤자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제게는 큰 선물을 준 셈이네요. 제가 루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루크의 이야기는 점점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최대 방송국인 BBC에서조차 관심을 보였어요. 충성, 용기, 지능까지 갖춘 한국의 진돗개. 이제 세계가 주목할 차례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루크의 영상이 전국에 방송되었죠. BBC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조용한 은퇴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루크가 제게 준 용기를 떠올렸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인터뷰 날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긴장됐어요. 하지만 루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알버트 씨, 루크는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감당 못한 걸 이 개가 해냈습니다. 제가 끝내 지키지 못했던 생명, 이 개는 지켰어요. 제가 평생 못했던 일을 한 강아지예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감추고 살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루크는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죠. 그 온기에 저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제가 국가재난안전청에서 일할 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갑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루크는 저에게 감정을 느끼는 게 때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붙잡은 철칙이 오히려 저를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죠. 일에 지친 소방관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경찰들, 환자를 잃고 힘들어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반려동물이 그들을 구했다는 것. 얼마 후 마을의회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루크에게 공식 명예견 칭호를 수여하는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마을 전체가 축하 분위기였죠.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루크는 의젓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제 옆에 앉았어요. 마을 의장이 루크의 목에 특별히 제작된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진돗개, 루크에게 마을의 공식 명예견 칭호를 수여합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간 영국을 위해 봉사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도 이 순간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아닌 루크의 성취였으니까요. 제가 구하지 못한 생명을 지킨 진정한 영웅. 얼마 후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진돗개의 용맹한 행동에 감사와 자부심을 표하는 내용이었어요. 서신과 함께 진돗개에 관한 책자도 보내왔죠. 그 책을 읽으며 저는 루크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 남쪽 섬에서 유래한 품종이라고 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개로 전설에 따르면 호랑이와도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이라고 하죠. 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루크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일상은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한 은퇴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학교에 루크를 데려가 아이들에게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겼어요. 루크는 여전히 제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루크에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루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저였어요. 그 어떤 관심도 칭찬도 루크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BBC에서 후속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이번에는 기꺼이 응했어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알버트 씨, 루크와 함께한 이 여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내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다는 것. 특히 진돗개는요. 그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크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이 놀라운 생명체에게 감사함이 넘쳤어요. 고마워, 루크. 속삭였죠. 넌 그냥 개가 아니야. 넌 내 구원자야. 루크는 그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제 그림자가 되어, 제 보호자가 되어, 제 친구가 되어. 우리는 이제 서로를 구한 동반자였어요. 국가를 구했던 책임자는 이제 한 마리 개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말이었죠. 루크는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위험에 맞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여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금도 아침이면 루크가 제 침대 옆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제 인생에 이 특별한 진돗개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요. 루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는 제 삶의 동반자이자 영웅이자 스승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이죠. 요크셔의 작은 마을 한켠 돌집에는 이제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패배로 쓰라린 상처를 간직한 은퇴한 공무원의 것, 다른 하나는 버려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진돗개의 것. 그리고 이 두 심장은 서로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함께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루크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넌 그냥 개가 아니야, 루크. 넌 기적이야. 그러면 루크는 그 깊은 고동색 눈으로 저를 바라보죠. 그 눈빛 속에는 이런 대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당신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주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마리 개.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이루고 있죠.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3초의 사랑입니다.